쟁점 현안에 대해서 뜨겁게 얘기 나눠보는 신개념 토론 맞짱 시간입니다. 오늘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날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더민주 내부 갈등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함께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좀 그것도 한참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예, 일단 저는 사드가 북핵을 억제할 수 있을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가 더 위험해지진 않을까?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을까? 그게 어느 정도일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결정되는 과정에는 좀 너무 정광석화처럼 발표됐다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자신도 이게 꼼꼼하게 좀 더 따져봐야 될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검토는 사실은 반대는 아니고 그런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지점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각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김종인 대표님도 그 문재인 전 대표님도 사실은 뭐 살아온 이제 이력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상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사드 그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차분하게 논의를 해가기로 했기 때문에 언론이 지나치게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네요. 네, 송혜님. 네.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51%나 나오도록 행정부가 이걸 사전에 오랜 기간 국회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그런 여유라든 걸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이야기가 다른데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고 정치적인 발언, 이 사드를 정치적인 무기로서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독립권이나 비준권을 전혀 행사할 수도 없는 지금 원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견해로 제안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재검토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앵커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단 이분은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은 국가 경제와 군사력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대통령 해야 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안이 없다가 며칠 고심하고 던져놓는 게 어중간하게 무책임한 다리를 걸치는 재검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최현님 한번 이거는 뭐 송영선 전 의원님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드에 대한 이 논의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에 뭐 각을 세워서 그게 어떻다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운명 속에서 따져볼 게 너무나 많은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그 많은 지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럴 곳은 국회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으로 결론이 나건 국회가 반대를 하건 국회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고 사회적 논란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예를 들면 뭐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국회 뭐 동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일개 국민으로서 저도 이런 중요한 사안은 원회에 있지만 이건 국회가 좀 논의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게 어떤가? 라는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물며 대권 후보가 뭐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뭐 자격이 없다는 말씀은 조금 더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네. 개인 견해로 제안할 수는 있지만 재검토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재검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리고 부지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정액은 이런 경우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 한번 따져봅시다. 부지 제공? 평택 미군 기지 이전 시 국회 동의 얻었습니까?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팩3, 패트리트3 주한미군 들여올 때 동의 얻었습니까?
팩3도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다. 왜 ANTPQ2에 대한 팩3에 대한 레이더 얘기는 레이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해요. 또한 하는 얘기가 대응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에 매달려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된 본말 전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드 배치 안 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더 쉽다라는 중국 입장과 상당히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죠. 사실 캐리 국방장관도 2월 달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이 없으면 사드 배치할 이유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럼 안보라인에서 누가 합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준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네. 이건 사법적으로 결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너무 네. 길게 얘기하고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목조목으로 비판하시는데요. 뭐 일부 일리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이 사안이 저는 오히려 뭐 과거에 뭐 다른 무기를 들여올 때 국회 비준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너무 복잡해지고요. 지금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한반도 평화잖아요. 그리고 평화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거를 추구하잖아요. 그 점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오늘 환구시보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권 안에 남한이 들어오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고 보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사드를 뭐 반드시 배치하고 강행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옳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논의하는 거, 국민적 동의 절차를 밟는 거, 국회 동의를 밟는 게 어느 게 국익에 옳을지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국의 기죽는 행동을 정말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한 말이 아니에요. 중국 자체가 사거리 5,500km의 엑스팬더를 4개나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반대하길래 전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미제 사드 엑스팬더가 아니고 이스라엘제 가오면 어떠나? 문제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는 얘기냐? 사드 반대 아니라 미군이 그들의 무기 체계를 여가오는 걸 중국은 미군의 더 큰 영향력이 한반도에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페이스에 맞춰줘야 돼요. 중국의 경제적인 압력, 숫자도 안 나온 걸까 계속 이것 가지고 한중 간의 경제가 압력이 된다라는 거. 마치 레이더의 피해가 얼마다 숫자도 안 나오고 통계도 안 나온 걸까 지금 한 글 나오는 걸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의 큰 잘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국회와 협력을 많이 충분히 해놨어야 하는 거하고 이 국민이 51% 반대한다는 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국민들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노력을 국회하고 해놓지 않는다는 데서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피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미리 이것도 2년 전 얘기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배치를 해야 하고 국민들도 설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최 의원님. 예,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 중에 국민 51%가 좀 이렇게 뭣도 모르고 같이 간다 이런 표현은 방송에서 하기에는 전 좀 부적절하다고 아니 그런 거 저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제가 사드가 말씀을 뭔지를 모르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네. 조용히 계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잊어버렸어요 이제.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해온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건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사드를 얘기할 때 북핵 억지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지금 돌아놓고 보면 북핵 억지력 부분은 미지수고 이건 주한미군 방어용이라는 것이 대체로 이제 인정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기가 죽어서도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안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그렇게 간단하면 저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옳지 않겠지요. 그러나 경제 보복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거나 그런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보호 송영수 의원님 아까 좀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 뭐 마쳐야 되거든요. 시간이 양보하시고 너무 다음에 한번 짧아서.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끝나요 벌써? 네, 시간이 너무 짧아 아. 죄송하고요. 2주 후에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 갖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